역사는 구름처럼 흘러가지만 기록은 그 그림자를 붙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세의 기록자 채훈입니다. 오늘 삼국지 썰캐스트에서는 무력이나 지략만큼이나 중요했던 능력, 바로 거친 풍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자가 된 처세술의 달인 톱10을 준비했습니다. 환님, 오늘 주제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 같네요. 한때는 천하를 제패할 꿈을 꿨으나 지금은 추억만을 베고 삽니다. 영광 뒤의 그림자, 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채호님. 삼국지는 단순히 싸움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생존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교과서죠. 오늘 그 치열한 눈치 싸움의 승자들을 10위부터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삼국지 썰캐스트 선정 처세술의 달인 10부터 발표해 주시죠, 환님. 10위는 오나라의 유연한 외교가 노숙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적벽대전 당시 유비와 손권의 동맹을 이끌어낸 균형삼각입니다. 노숙은 조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오나라가 홀로 설 수 없음을 직시하고 유비라는 파트너를 선택해 오나라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형주반환 문제를 두고 관우와 덜인 입양대치입니다. 노숙은 감정적인 대립 대신 논리적으로 오나라의 명분을 주장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연의에서는 제갈량에게 당하기만 하는 선량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거대 세력들 사이에서 오나라의 실리를 챙긴 냉철한 처세가였습니다. 채훈님, 노숙의 유연함이 오나라 건국의 초석이 된 셈입니다. 노숙이 정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감춘 전형이었군요. 환님, 9위는 누구인가요? 9위는 위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운 진군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구품권인이라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제안해 가문과 황실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낸 정의입니다. 진군은 조비가 황제에 오를 때 명문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도 황권의 안정적 토대를 닦는 절묘한 한 수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조조부터 조이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변함없는 신뢰를 받은 안정감입니다. 진군은 강직한 성품으로 바른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아 수많은 권력 암투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지켰습니다. 채훈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여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지능적인 처세의 달인이었습니다. 시대의 규칙을 직접 만들어서 생존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환님, 8위는 누구입니까? 8위는 유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끝까지 부귀를 누린 미축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유비가 서주에서 기반을 잃고 떠돌 때 자신의 전 재산과 가소를 바쳐 유비를 일으켜 세운 과감한 투자입니다. 미축은 유비의 잠재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는 훗날 총나라 건국 후 최고의 예우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동생 미방이 오나라의 투항에 관우를 죽게 만든 대역죄를 저질렀음에도 유비로부터 변함없는 신뢰를 받은 점입니다. 유비는 미축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미축 또한 끝까지 자중하며 충절을 지켰습니다. 채호님,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 자신과 가문을 지켜낸 시리적인 처세술의 귀감이었습니다. 투자와 의리의 적절한 조화가 미축의 생존 비결이었군요. 환님, 7위는 누구인가요, 환님? 7위는 오나라의 장수이자 정치적 생존력이 탁월했던 정봉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오나라의 수많은 권력 교체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도독의 자리에 오른 끈기입니다. 정봉은 손권 사후 손침 등 권신들이 전행을 일삼을 때 몸을 낮추어 때를 기다렸고 결국 황제 손휴와 협력해 권신들을 제거하며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전쟁터에서의 용맹함을 바탕으로 군심을 장악한 점입니다. 동흥전투에서 전공을 세우며 병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황실에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무게감을 형성했습니다. 채훈님, 무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동시에 갖춘 노련한 생존 전문가였습니다. 정봉은 정말 우나라의 산 증인이자 끝판왕이었네요. 환님, 이제 6위 발표해 주시죠. 6위는 조조의 후계자 전쟁에서 승리한 조비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동생 조식과의 경쟁에서 보여준 치밀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조비는 조조 앞에서 화려한 재능을 뽐내기보다 항상 예의 바르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 조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가후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장자의 무게감을 지킨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조비가 황제에 오를 때 사마이 등 실력자들을 적절히 견제하고 활용한 용인술입니다. 조비는 조씨 가문의 종친들과 외부 인자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채호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위까지 차지한 조비의 처세는 매우 계산적이고 영리했습니다. 조비의 인내와 계산이 정말 무서웠군요. 환님, 5위는 누구인가요? 5위는 형주의 지배자이자 중립의 달인이었던 유표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조조와 원소라는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을 지키며 형주의 평화를 유지한 점입니다. 유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모험을 하기보다 형주의 풍부한 물자와 인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전란을 키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인재들을 수용해 형주를 막문의 중심으로 만든 문화적 처세입니다. 유비나 제갈량 같은 인물들이 형주에서 머물며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도 유표가 조성한 안정적인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채우님, 비록 천하를 다투지는 않았으나 가장 혼란한 시기에 자신의 영토를 평화롭게 지켜낸 수성형 처세의 달인이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처세 능력이지요. 환님, 4위 발표 부탁드립니다. 4위는 난세의 풍호나 유비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조조 밑에서 채소밭을 가꾸며 자신의 야망을 숨긴 도광양해의 지혜입니다. 조조가 천하의 영웅은 그대와 나뿐이라 말할 때 벼락 소리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연출로 조조의 의심을 피한 장면은 처세술의 백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수많은 주군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인덕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낸 능력입니다. 공손찬, 도겸, 조조, 원소, 유표 등 수많은 세력을 거치면서도 결코 배신자의 이미지가 아닌 시대의 대안으로 대우받으며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점은 정말 경이로운 처세술입니다. 채호님, 유비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줄 아는 최고의 감성 처세가였습니다. 유비의 인내와 이미지 관리는 정말 독보적이네요. 환님, 이대 탑3입니다. 3위는 최후의 승자를 예비한 사마이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조조 가문의 집요한 의심 속에서 난고의 상을 감추고 수십 년을 버텨낸 인내심입니다. 사마이는 조조, 조비, 조예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경계하는 권력자들 밑에서 때로는 병을 핑계로 때로는 과도한 충성으로 목숨을 보존하며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고평능 사변에서 보여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승부수입니다. 조상이 방심한 틈을 타 단숨에 정권을 장악하고 사마씨 왕조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채호님, 사마이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움직이는 처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사마이의 기다림은 정말 삼국지 최고의 전략이었네요. 환님, 이제 2위 누구인가요? 2위는 총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선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총나라 멸망 후 나경으로 압송되어 사마소 앞에서 보여준 낭록 사촉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즐거워 총나라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사마소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려서 자신과 가솔들의 목숨을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제갈량 사후에도 30년 가까이 총나라를 유지하며 황위를 지킨 생존력입니다. 비록 무능한 군주로 평가되지만 강력한 권신들이 질비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는 점은 실전 처세의 관점에서 재평가받기도 합니다. 채우님, 어리석음을 가장해 살아남은 가장 영리한 바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유선의 기록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환님, 그럼 대망의 1위는 누구입니까? 1위는 삼국지 최고의 전략가요, 자기보호의 신, 가후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원수였던 조조에게 투항하면서도 그 가문의 핵심 참모로 자리 잡은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가후는 과거 조조의 아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음에도 조조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의 재능을 필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적으로 문을 닫고 교류를 끊어 의심의 여지를 없앤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가후는 후계자 전쟁에서도 승자를 정확히 예측하면서도 겉으로는 중립을 지켰고 결국 77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며 삼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채우님, 가후야말로 칼날 위를 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상처도 입지 않은 처세술의 완성형입니다. 가후의 처세는 정말 신의 경지에 가깝네요. 환님 덕분에 오늘 난세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 또한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채우님. 처세술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구독자분들께도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처세술 랭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의 처세가 정말 대단했다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생존왕은 따로 있다 하는 의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채우님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있는 삼국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썰캐스트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